이준석을 찍었을 때 뭐 이재명이 당선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판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보다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개혁신당 측에서 가져가는 표가 더 적어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일부터 네. 이제 깜깜이 기간이 시작되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제 오늘까지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거를 내일 발표할 수 있어요. 그쵸. 오늘 밤 뭐 메인 뉴스나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발표할 수 있고 오늘까지 조사한 거는 뭐 내일 저녁에 인용해도 되고 모레도 인용해도 되고 대선 전날까지 인용해도 되나 오늘까지 조사한 거 말고 내일부터 조사한 거는 조사나 해서 혼자 알고 있을 수 있고 당내에서 그쵸. 전략용으로 할 수 있지만 공표는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간을 깜깜이 기간 그러는데 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 깜깜이 기간 국민의힘의 어떤 그 이 기간 뭐 이제 마지막 시험 전날 밤이잖아요. 이제 시험으로 치면 전략이 있습니까? 일단은 오늘 저녁에 토론회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토론회가 생각을 중요하죠. 하고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문수 후보의 더 이상의 워딩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의 기대를 걸어볼 만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에게도 아마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하실 거라고 예. 생각을 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스스로도 지금 아마 이제 연락을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대의를 위해서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보수 적장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 뭐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단 1%의 가능성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는 좀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 한동훈 전 대표도 나름 팬덤이 꽤 있어요, 진짜. 네, 그럼요.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마지막까지 김문수 후보와 결국 경선에서 양강 결승전을 치렀던 한동훈 후보가 그냥 다 독자적으로 돕는 그리고 또 때로는 김문수라는 이름이 적히지 않은 이 유니폼을 입고 있다가 김문수라는 성함이 적힌 석자 적힌 유니폼 갈아입었고 어제 깜짝 손잡고 합동 뉴스했어요. 맞아요. 이거 영향 꽤 있을까요? 저는 이제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기존 지지층들께서 뭐랄까요 결합하는 것들은 이미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TK, PK에서의 여론조사 끝났으면 결과가 선거가 어려워지는 건데.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전향적인 모습들을 보여준 것은 당연히 굉장히 당원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초반에 저희가 고전했을 때 그때 4강에서 남은 사람 중에 안철수 후보만 열심히 좀 유세를 했고 예. 홍준표 후보는 지금 하와이 가셨죠. 가서 예. 좀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들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그때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에서 본인이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메시지는 나왔습니다만 뭐 부산에서 처음에 유세 시작했을 때는 김문수란 이름조차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저희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뭐 어쨌든 하나가 되는 모습들은 이미 어느 정도 여론조사 같은 데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문제는 한동훈 후보가 앞으로의 당에서의 스탠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자 사진 한번 다시 사진 보여주시죠. 그 조선일보에 나온 김문수 손잡고 연단 등장한 한동훈 무능한 이재명 세상 막아야. 사실은 이제 깜짝 등장이긴 했는데 한동훈 그 전 대표 측에서는 다른 선대위원장하고 같이 손잡고 하는 모습은 좀 그러니까 둘이 저렇게 손잡는 모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한 거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일단 아마 대선 전에 그 투샷이 잡히는 장면이 나올 거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결국 사전 투표 이루어지기 이틀 전, 한 3일 전이 되겠네요. 그럼 어제 밤에 깜짝 저렇게 같이 당이 등장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라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은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이미 내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충분히 메시지들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후보가 어저께 김문수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해서 이게 더 큰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가 된다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늦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계속 얘기했던 오늘 마지막 TV 토론. 저희가 이제 제목을 뽑는다면 이런 제목이 뽑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희 현재로서는 이준석 저 후보가 어쨌든 TV 토론에서는 상당히 그 이재명 후보하고 맞서서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고 있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어제 최진영 변호사 같은 분은 미드필더로서 이준석 선수가 상당히 잘해주면 이제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가 스트라이커로 골을 넣고 있다 뭐 그렇게 네네. 비유하시던데 이재명 후보 3차 토론에서 어떤 자폭을 할까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오늘 마지막 TV 토론 관전 포인트는 뭘로 보세요? 오늘 정치가 주제란 말이에요. 정치예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 하이라이트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예. 여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해 파면을 했습니다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예. 민주당의 전행 때문에 굉장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줄타내기라든지 30명이 넘게 뭐 줄타내기라든지 예산안 정국, 특검 정국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탄핵 과정에 있어서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저희 당의 지지율이 처음에 바닥을 찍었다가 12월에 비상계엄 이후에 바닥을 찍었다가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광장의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잘했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특히 중도층에서 많이 반응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때 국민의힘이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을 앞서는 모습들까지도 보였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요즘의 민주당의 모습이 그러한 본인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나왔던 전행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야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행정과 입법, 예.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입법부는 지금 뭐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을 한 190석 거잖아요. 장악했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법부까지 모두 하나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 총통정치 그러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앞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뭐 법관에 대해서 이제 뭐 비법조인, 그럼 그렇죠. 뭐 김어준, 유시민 사실 이런 분들이 비법조인 그거는 진짜 그 뭐라고 돼 있더라? 그 지금 너무 이제 충격적인 일단 거죠. 처리하긴 했는데 네. 저기 왜냐하면 이게 1심이랑 2심은 사실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인 법률심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요. 음.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아니 자 대법관 임용 자격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그렇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법관으로 한 최대 10명까지 임명했다. 법률에 관한 소명 아니 이거는 아무나 이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법률에 관한 네. 소양이 있는 사람은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정청래 대법관, 김어준 대법관, 그러니까요. 김재동 대법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 법안이 만약에 저 국회를 통과하고 땅땅땅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공포에서 확정되면 김재동 대법관, 김어준 대법관, 정청래 대법관 가능한 거죠. 다 가능하죠. 예, 아니 이거는 뭐 아니, 보안이 딱 보니까 학식과 덕망이 있네. 그리고 법률에 관한 소양도 있네라고 얘기하면 그만이니까 아무런 여기 기준선이 네. 없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폭주하는 모습들 지금 대법관들도 특검하겠다, 예. 탄핵하겠다. 심지어 그걸 넘어서서 고등법원 판사들도 원래 5월 15일에 파기환 송심 하려고 했다가 6월 18일로 지금 미뤄진 거잖아요. 그때도 고등법원에서 갑작스럽게 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공판기 열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뭐 공직선거법 사건을 그 공직선거법 규정을 개정을 해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겠다. 그러니까 뭐 아예 처벌 규정 없애겠다는 거고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정지하도록 헌법 84조를 민주당 스스로 해석해서 형사소송법에 넣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폭주가 해도 너무하다라는 글쎄 생각을 말이에요. 가지실 수밖에 없는 예. 거죠. 그러면 오늘이 토론이 정치가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개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집요하게 물어볼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당이 알아서 할 거다. 예. 당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본인은 약간 떨어져 있는 듯한 모습 보이다가 그래도 뭐 깨끗한 법원이 뭐 필요하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어떤 강한 워딩이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예. 그 이야기들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재판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이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준석 후보의 입을 빌어서 제가 소개했지만 자폭 발언, 약간 자책골 발언들이 사실은 나왔어요. 아까 우리 처음에 짚었던 것처럼 커피 원가 120원, 네. 호텔 경제학,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죠? 이 소위 그 거북섬의 웨이브 파크, 인공 네. 서핑장, 이 지적 논란, 뭐 그다음에 우리 가족이나 나는 부정부패였다 이런. 근데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다
부메랑처럼 자책골 마이너스가 됐다는 게 지금 굉장히 확연한 분석이거든요. 오늘은 또 그런 지점이 나올까요? 아니 뿐만 아니라 이 웨이브파크 얘기는 파문이 굉장히 커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 첫 번째 토론에서 뭐 물어보니까 뭐 어쩌라고요. 아 그거 컸어요. 아니 근데 그게 정말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이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를 다른 후보의 입으로 질문을 한 건데 뭐 어쩌라고요.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물론 뭐 AI 뭐 100조 원 이런 거 디테일하게 뭐 계획이 뭐냐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태도의 문제가 너무 심한 예. 거예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강압적이고 소통되지 않고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보인 바보다. 거죠. 예. 이렇게 폄훼하는 모습들이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정권 보고 싶지 않으신 거거든요. 예. 저는 그게 이번에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아마 본인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렸을 때는 평소 말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토론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토론에도 능하고 또 민첩하게 잘 반응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도 생각보다 좀 약해졌고 이게 보니까 너무 뭐 물어보면은 뭐 극단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아웃복싱하다 잘 보니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수성하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강한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말실수가 나올까봐 거기에 대해 차라리 대답을 안 해버리고 이런 형태를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아웃복싱하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장점도 못 살렸을 뿐 아니라 그러다가도 불끈하면 사실 본인의 성정이 확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성정을 보면서 아 맞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대통령의 190석의 사법부 장악에 정말 온갖 치렁치렁 모든 권력을 완전히 손에 쥘 텐데 그 대통령의 성정이 뭐 어쩌라고요지만 진짜 아주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 경제나 커피원가 120원 아이고 제가 조금 말 실수했는데 이 표현이 이랬던 거고 마음에 상처 맞아요. 받으신 분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 그다음에 또 말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근데 그거 끝까지 본인이 2차 토론 때 그 얘기 다시 들고 나와서 강하게 다퉜잖아요. 실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실수에 예. 대해서도 본인이 스스로 다시 갖고 나와서 뭐가 문제냐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때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형태로는 절대 외교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게 그 태도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가 않는다라고 예.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커피원가 120원 이게 정말 커피를 영업하시는 네. 그런 커피 사업 하시는 많은 자영업자한테 큰 상처를 줬다. 호텔 경제학 야 이건 뭐 이해 못하겠다는 사람은 너무 많다. 이 거북선 발언이 근데 거북선 웨이브파크 발언 이 웨이브파크로 안 하면 또 고소한대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이준석 후보가 예. 거북섬 웨이브파크라고 써야 되는데 거북섬이라고 했다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고발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본인에 대한 거는 처벌 규정 다 삭제해버리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고발하는 거는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이런 내로남불도 참 내로남불이 없다 이 생각합니다. 거북선 웨이브파크는 이게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그쵸. 이것 때문에 일단 거기가 뭐 지금 그 언론들이 가보고 있는데 거기 상가 공실률이 87%. 상가가 3,000개가 넘어요. 3,000개가 넘는데 그중에 87%가 현재 공실인 거고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는 실제로 투자했던 분들의 인터뷰 같은 것들을 따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예, 예. 그게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진 경우도 있었고 물론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시는 것처럼 이게 처음에 시작된 거는 남경필 전 지사 그 전에 지사였고 그분은 그 이제 현재 거북섬에 국힘 대해서. 계열인 예, 네. 그 당시 아마 새누리당이었을 것 같은데 그 당 소속 지사 때 시작된 건 맞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 그 소위 그 뭐 이 거북섬의 무슨 웨이브죠? 웨이브파크. 웨이브파크 한 거는 네.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 시절에 한 게 맞다고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셨고 이걸 지적으로 본인이 다른 자랑을 하셨잖아요. 지자체에 갔더니 이거 서핑 해갖고는 인기가 많은데 그게 지지부진하니까 우리 시흥에다 이거 가지고 와야겠다면서 본인이 살살 꼬드겼다고 표현을 뭐 그런 했나요? 표현을 그런 했어요. 표현을 예. 쓰면서 가지고 들어왔다. 그렇고 결국에는 뭐 MOU 맺고 하는 사진 자체도 지금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예. 실상 이게 글쎄요 시흥에서 이러한 인공 서핑을 하는 게 얼마나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그 토지를 뭐 거의 뭐 무상으로 넘기고 그래서 그 그러니까요. 업체가 예. 여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아도 부동산으로는 돈을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예, 있는데 의혹입니다. 예, 의혹이죠. 이거 지금 의혹인 이걸 상황이에요. 또 예, 그냥 근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흥에 가서 유세를 하는데 본인이 여기 웨이브파크 뭐 영업 잘 되나요? 했더니 앞에서 사람들이 안 돼요 그래, 하는데 예. 왜 안 되죠? 그러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자기가 이걸 어떻게 가져왔고 막 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형태의 그 대화 태도도 굉장히 좀 의아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 어쨌든 저는 이 거북섬 사건은 좀 개인적으로는 파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 경기도지사 2년밖에 안 했잖아요. 예. 2012년부터 20년까지는 성남시장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20년 여름부터 22년 겨울에 한 11월, 12월 정도에 사퇴를 했어요. 그때 예. 대선 나온다고. 한 2년 했는데 2년 하는 사이에도 본인이 스스로 다른 지자체 가서 해볼 만하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같은 거 제대로 없이 그냥 가지고 왔다가 망해버려도 나 몰라라. 그럼 이게 만약에 그 이전에 뭐 성남시장이었을 때 우리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대형 개발 비리들 의혹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냥 자기가 어디 막 미국 갔다가 보고선 막 좋아 보이면 뭐 하나 가지고 오고 어디 뭐 인도 갔다가 뭐 좋아 보이면 뭐 하나 가지고 오고 그러고서 나 몰라라 하고 철새로 다 이거 우리가 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그의 정치, 그는 이제 이재명 후보죠. 그의 정치에는 반성이 없고 책임이 없으며 진실이 없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을 거대한 대장동 공화국으로 만들 것. 물론 이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주장이고 지적입니다만 이런 염려를 같이 공감하거나 공유하거나 비슷한 감정을 느낄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동안은 성남시장이었을 때의 개발 비리들만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지사 2년 하는 동안에는 크게 뭐 한 게 없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특별히 기억이 남는 사업 자체가 없었어요. 예. 근데 오히려 본인이 시흥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니 그 2년 사이에도 이렇게 말아먹은 사업이 있었단 말이야.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거기 유세 현장 가서 이 얘기를 안 꺼냈으면은 아무도 논점이 몰랐어요. 될 상황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스스로 자폭성 발언이고 자책골이라고 하는 저 지적을 받아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대장동도 본인이 예전에는 맞아요. 그걸 본인의 그러니까요. 네, 성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더 뭔가 이상하다고. 이재명 후보가 보면 사실 그 전부터도 보면 본인의 스스로의 설화를 스스로 그러니까 그냥 자가 발전하는 경우가 꽤 많았던 게 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검사 사칭 그 예를 들어서 유죄 확정 받았는데 그건 내가 억울하게 검사한 게 아닌데 그냥 MBC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KBS랑 성남시가 그랬으니까 억울하게 당한 것이었다. 그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해서 그 얘기를 막으려고 하다가 한 게 결국 거기서 불거진 게 위증교사잖아요. 그렇죠. 위증교사 지금 1심에서는 뭐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 상당히 유죄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 등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사실은 본인이 얘기를 안 하면 그게 설화가 되지 않을 만한 일들을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지금 커피 원가 120원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사과하고 말면 되는데 이분이 뭐 저는 근데 캠프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그리고 대다수가 그렇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성의 발언들이 민주당 뭐 패널들이라든지 의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거는 내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공보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입틀막 하고 귀틀막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와서 그러니까 한계가 나온 거예요. 대법관의 그 비법조인 그거는 철회하겠다. 이제 와서 그거 하나가 나온 그리고 거예요. 이제 100명 이건 좀 이따 또 다루겠지만 100명으로 대법관 늘리는 거 장경태 의원은 그것도 처리할 것처럼 했는데 일단 장경태 의원 본인은 완전 처리 안 했고 이거 법사위에서 아니 뭐 처리 뭐 해도 나중에 다시 뭐 금방 발의할 수 올리면 있는 거니까. 몇 분이면 다시 올리죠 그거.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그렇다. 백현동도 그때 경기도지사 그때 그만두고 그냥 대선 후보로 나오면 되는데 본인이 굳이 아니야 내가 이거 도지사 조금 더 하면서 국감 받을게. 국감에서 내가 확실하게 해명할 거야. 그래서 이 판넬 준비해서 이렇게 판넬 이렇게 들고
그 문제의 백현동은 그렇죠. 국토부가 이걸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처벌할 것처럼 협박해서 네. 내가 해준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본인이 그 국감 안 했을 수 있었거든요. 내가 하겠다 그랬고 굳이 그 얘기를 꺼내서 던져서 사실은 그게 사실 저 공직선거법상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 이거는 이번 대법원에서 이건 뭐 명백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거짓말 한 거다. 그러니까요. 상당히 중대한 거짓말 한 거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또 갑자기 그 아버지가 정말 어떤 분이었는지도 되게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아무도 그냥 아버지에 대해 특별히 물어보지도 않는데 본인 아버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얘기하는 데마다 어떤 아버지였는지 다 달라지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선친께서는 어떤 분이었는지 본인의 묘사가 조금 달라져서 그러니까요. 어떤 게 진짜의 모습인지 좀 헷갈린다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게 야 내가 이거는 내 강력한 나의 이 화술로 나의 강력한 논리로 이걸 돌파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약간 자만감으로 흐르면서 설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TV 토론도 아까 이준석 후보 얘기처럼 그러면 김문수 후보도 그거를 어느 포인트가 지금 기대하거나 분명히 저 예상하고 있을 텐데 오늘도 뭔가 그런 지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나온다면 어떤 게 나올까요? 일단은 뭐 저는 오늘은 예.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다 해요. 나올 이제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토론이고 심지어 정치 분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의혹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탈탈 털지 않을까. 근데 저는 마지막이니까. 오늘 권영국 후보도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거 관련해서는 그쪽 당에서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예. 권영국 후보조차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공격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토론에서는 조금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예. 권영국 후보가 그랬고 첫 번째 토론은 신스틸러다 이렇게 했다가 예. 두 번째 토론은 살짝 조금 이제 톤 다운된 약간 느낌이 이중대 있었어요. 같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네. 토론에서 근데 오늘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권영국 후보도 뭐 한 1.5% 이렇게 받아가는 예. 그 여론조사를 제가 본 바가 있어서 그러면 그쪽 캠프에서도 지금 고무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히려 날선 모습들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3대 1의 구도가도 잠깐 한시적으로는 형성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게 그건 보시는 이재명 거군요. 대표에 대한 부분이고 저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더 집요하게 물어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왜냐하면 전선이 조금 더 왜냐면 본인이 치열하겠네요. 단일화를 계속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도 나가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왜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하기가 어려운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본인의 당의 지속 가능성 위에서도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해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어떤 강성적인 모습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세게 파고드는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녁 TV 토론이 마지막 TV 토론이고 오늘 진짜 정말 난타전일 것 같아요. 난타전 치열한 전쟁 네. 정말 소위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서로 유혈이 낭자하고 뭐 그런 그 난타전이 될 것이다. 오늘 8시 TV 토론은 네. 아마 1차 토론 못지않게 아니면 그걸 넘게 시청률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